이번 영상은 그래프에 오차막대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에 그려진 그래프는 추가 낙하하는 거리와 낙하 시간의 관계이고요. 실험값은 동그라미로, 이론값은 실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값에 그려진 오차막대가 이론값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 데이터는 오른쪽 그림처럼 구슬을 낙하시키고 낙하 높이와 낙하 시간을 측정한 겁니다.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유낙하 공식이 이렇게 성립하고 이걸 델타 t는 루트 g분의 2 델타 h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가로축에 조작 변인인 낙하 높이 혹은 낙하 거리를 나타낼 수 있고, 세로축에는 종속 변인인 낙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이론값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높이에 대해서 최소 5회 정도 반복 실험을 하면 실험값에 오차막대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차막대가 이론값을 포함하게 된다면 이론이 실험에 의해 검증되었다, 또는 실험이 이론값과 일치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엑셀에서 그래프의 오차막대를 나타내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이건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오차막대 그리는 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데이터라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 실험은 낙하 높이를 바꿔가면서 낙하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본 실험이기 때문에 낙하 높이가 조작 변인이 되면서 그래프에서는 가로축에 그려줍니다. 낙하 시간은 종속 변인이 되고 그래프에서는 세로축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높이에 대해서 5획씩 실험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가상 데이터입니다. 저는 오차막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 데이터를 만든 것이고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절대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시거나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1회부터 5회까지의 실험값을 평균을 내줍니다. 에버리지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원하는 칸을 선택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fx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에버리지 함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에버리지 함수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칸에서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범위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원하는 칸에서 등호를 먼저 누르시고 에버리지 함수 이름을 써주시고 괄호를 열고 나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괄호를 닫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셀의 오른쪽 아래에 갖다 대시면 검은색 십자가로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데요. 이거를 드래그를 하거나 혹은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낙하 높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평균 값을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삽입 차트에서 분산형 그래프를 선택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험값이 그래프에 그려진 것입니다. 이제 이론값을 그래프에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론값을 제가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높이는 0부터 1m 사이의 값들을 제가 적은 것이고요. 오른쪽 열은 왼쪽 열의 높이를 이용해서 델타 t는 루트 g분의 2 델타 h를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열을 추가를 해주시고 x의 범위는 낙하 높이를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고 y의 값은 낙하 시간을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다시 확인을 누르면 그래프에 낙하 시간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론값을 실선으로 바꿔볼게요. 이론값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혼합이라는 차트 종류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계열 1은 실험값이고 이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계열 2가 이론값이고 이거는 곡선이 있는 분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실선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꾸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건 더보기란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프의 축 제목과 범례까지 입력을 끝냈고 모양과 색깔도 바꿔줬습니다. 보시면 실험값과 이론값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차막대를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편차를 구해줍니다. 원하는 셀 위에서 fx 버튼을 눌러서 함수를 검색합니다.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stt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standard deviation.s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거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 즉 내가 실험으로 얻어낸 값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자 하는 실험값 5개, 1회부터 5회까지의 실험값 5개를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해 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표준 편차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네모 위에 올려서 검은 십자가로 바꾼 다음에 더블 클릭해 줍니다.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겠습니다. 역시 원하는 셀을 선택하시고 함수 창을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confidence라는 함수를 검색합니다. 이 중에서 confidence.nom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알파의 값은 내가 몇 %의 신뢰도로 신뢰 구간을 구하겠느냐입니다. 만약에 95% 신뢰도로 오차막대를 구하고 싶으면 0.0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에는 표준 편차의 값을 입력해 줍니다. 표준 편차는 앞에서 계산했던 이 셀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사이즈는 표본의 크기입니다. 총 5번의 실험을 했기 때문에 5라고 적어도 되는데요. 데이터의 개수가 매번 다르다면 count라는 함수를 써서 입력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 실험마다 5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5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신뢰 구간을 그래프에 오차막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는 현재 실험값과 이론값 두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차막대를 넣으려고 하는 실험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오차막대, 표준 오차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가로축 오차막대와 세로축 오차막대가 추가됩니다. 원래는 가로축에 해당하는 낙하 높이에도 오차 범위가 있어서 이 오차막대를 표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 오차를 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로축 오차막대를 선택해서 del 키로 지워줍니다. 현재 세로축 오차막대는 방금 우리가 구한 신뢰 구간의 값이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로축 오차막대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오차막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오차량에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값 지정으로 들어가서 양의 오류 값을 방금 구한 신뢰 구간으로 선택해 줍니다. 엔터를 눌러 주시고 음의 오류 값도 방금 구한 신뢰 구간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방금 구한 신뢰 구간이 오차막대의 길이로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 구간이 왜 오차막대가 되는 건지는 통계를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수학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오차막대는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험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반복 실험을 하시고 평균, 표준 편차, 신뢰 구간을 구해서 그래프에 오차막대까지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험값과 이론값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그 실험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 그래프는 실험값과 이론값을 비교한 것인데요. 이 실험 자체가 원래는 중력가속도의 값을 측정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실험값을 이용해서 중력가속도의 값을 계산해내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